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8분여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양대 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내외고요. 코스피가 1.21%의 상승 호가 나오면서 2,42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95% 오름세 724.78포인트 선에서 4거래일 연속의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지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에어부산입니다. 1월 3일 새해 거의 첫 거래일에 새해 첫 주에 알려주셨던 에어부산이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49.05%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3차 목표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4,900원 3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수혜가 왜 수혜가 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일본 무비자 관광 얘기 급증을 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스의 환율 하락,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같이 겹치고 있다.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추세이고, 아직까지도 기울기도 그런 이격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차 목표가 4,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 부산 3차 목표가 4,900원까지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또 종목 리뷰 해볼 텐데요. SM입니다. 1월 4일에 추천주였고요.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9.46% 수익률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SM은 이번에 상당히 괜찮은 얘기들을 많이 했죠. 주 친화 정책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제안들 많이 받아들이면서 아마 제 생각에 중기적으로는 한 12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일단 수익 좀 챙겨 놓으시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제 또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12만 원 드리는데 그 목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진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 급등했습니다. 쉬어가는 그 구간, 식혀가는 구간을 지켜보면서 다시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에서 비중 축소 의견 제시를 했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볼지 동시호가 구간에서 최현지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쿠콘입니다. 네. 일단은 금융 플랫폼 업체인데 국내 최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금 금융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면서 데이터 부문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마이데이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조업체들도 이쪽으로 지금 플랫폼 구축을 좀 서두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쿠콘에서는 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얼마 전에 고점 34,300원을 금요일 날에 시원스럽게 돌파를 하면서 좋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29,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콘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2021년도의 상장주인데요. 그동안은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향해 나가는 모습을 지난해 10월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고요. 마이데이터 시장, 마이데이터 시대의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최현주 전문가가 오늘 동시호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초가 이하에 공략하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선, 손절가는 29,700원 선이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1% 넘는 상승으로 34,800원 선의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략하시겠어요? 예, 노트렉스고요. 예. 네, 노트렉스는 이제 그동안에 테마주로 활동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는 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모트렉스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호가 구간에서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컨텐츠 정의 손자 회사가 제작했습니다. 컨텐트리 중앙의 주가가 현재 9% 넘는 강세로 31,45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오스템 임플란트 강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15.8%까지 급등하면서 188,2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공개 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평가 굴레에서 이제 벗어날 것이라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KCGI에서 오스테 임플란트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인 그 유니슨 캐피탈, MBK 파트너스 환영하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기업 가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슨과 MBK가 주당 19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한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에서는 18만 8,200원 선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모트렉스 전략 주시죠. 예, 모트렉스는 이제 생화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이제 바뀌는 이제 와중에 있고요.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글로벌 현지화 쪽에 AS 네트워크를 글로벌하게 지금 세워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3분기 때까지 11.6%인데 부품업체 평균이 2% 미만이니까 상당하죠. 누적 영업이익도 33% 올랐습니다. 기아 쪽의 PBV 차량 쪽으로 상당히 좀 앞으로 전망이 좀 밝고요. 예, 그리고 이제 PBV 배터리백 전기차 충전기까지 신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전진 건설 로봇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펌프카 1위예요. 예, 미국의 이제 IRA 법안 수혜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 그 네옴시티 쪽으로 100억이 넘는 수주를 했습니다. 올해 추가 수주 가능하고요. 작년 이제 2022년도 영업이익 49% 늘 걸로 보고 있고 PER 9.2배 정도. 9.2배면은 높지 않다 봐야 되겠죠. 올해 더 낮아질 겁니다. 매수가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3,15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입니다. 자회사의 가치도 주목되고 있고요. 자회사가 미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배터리팩과 전기차 충전기까지 신사업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초가 2% 이내의 매수가를 설정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150원 선 설정하면서 대응하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의 현재 동시호가 구간의 움직임 1.3%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91%, 5.02%까지 상승 호가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5% 넘게 올라서면서 92,0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전기 1.4% 플러스, LG노텍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20일 오늘 1월 25일 수요일장 오늘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의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주식시장 설 연휴 기간 동안 올라갔었던 미국장의 상승분을 받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우가 3거래일 연속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 실적 엇갈린 가운데 3M이 급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GE 역시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또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등의 주식에 대해서였는데요. 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유력하고 봄 이후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유로존의 1월 PMI가 50.2로 깜짝 선전했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소식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2% 가까운 간밤 하락세가 나왔었죠. 미국의 제조업 PMI 예비치가 부진했고 서비스업 PMI 역시도 위축 국면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PMI는 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춘절 이후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원유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오늘장 실적 시즌 본격화되고 있는 수요일장 양대 지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가 상승 출발하면서
코스피 오늘장 3거래일 연속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출발 상황에서요. 움직임 보시면 1.2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탄력을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초가보다는 탄력이 낮아지면서 1.23%의 오름세 242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1.26% 상승하면서 2425.51포인트 선 시초가보다는 낮게 현재 주가 지수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초가보다 약간 탄력을 높입니다. 1.3%의 오름세로 코스닥 지수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727.1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1271억 원어치의 외국인의 매수세에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9거래일 연속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흘러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재 전기전자를 위주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오늘 반도체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244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의 매도 1,020억 원대의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쪽의 매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244억 원어치를 기관 쪽에서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63억 원어치의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 이틀 연속의 매도를 기록하면서 160억 원대 매도세 개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쪽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익 거래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418억 원어치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폭 비차익 쪽을 중심으로 51억 원대의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업종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 의료정밀 업종 2.3%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덴티움까지 7.4%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오세 임플란트의 공개 매수 소식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임플란트주 전반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전기전자가 2.08%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삼화전자가 16% 급등세입니다.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 화학업종, 나란히 1% 넘는 상승이고요. 서비스 업종과 기계 업종까지 1% 내외 오름세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은 없고요. 비금속 광물, 유통, 통신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소폭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의 동향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거의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SK 하이닉스 4%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램의 업황 바닥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클레이즈에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91,100원 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2% 넘는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주 전반적으로 괜찮은데요. SK 이노베이션까지 2% 오름세 보여주고요. 삼성 SDI, LG화학 나란히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주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도 1%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가 1%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LG를 제외하면 시가총액 30위권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 대형주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14.95% 급등하면서 주당 19만 원의 공개 매수 소식 나오면서 오늘 주가 15%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18만 6,800원 선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IT 소보장 좋습니다. 리노공업, 원익 IPS, 솔브레인 2%에서 4%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젤 등 2% 넘게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역시 코스닥도 대형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삼성전자가 오늘
뭐 상당히 좀 선전을 했는데 시가가 지금 박스권을 탈출을 한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 시장이 하락권이라서 뭐 음봉 맞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시가가 이렇게 강했다면은 오늘 이제 사실 그 종가상으로 만약에 63,200원 위쪽에서 끝내준다면은 종가로도 지금 박스권 탈출이거든요. 뭐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되겠지만 종가로 탈출 못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좀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 쪽에 상당히 좀 다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 장비주 소재 다 좋은데요. 비메모리 쪽 관련주들, 패키징이라든가 뭐 검사 쪽에 이런 쪽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시세들이 좋네요. 뭐 네페스라든가 뭐 두산 테스나 뭐 FSD가 지금 7% 오르고 있고 그리고 DDR5 쪽으로도 뭐 그 종목들이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팹리스 쪽으로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가온칩스나 에이지테크놀로지나 쿠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좋은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만약에 그 박스권 탈출된다면은 63,200원 위쪽으로 종가 안착이 가능하다면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건 뭐 이제 좋은 소식들이 좀 될 텐데 근데 이제 반도체 투자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개별적으로 그 종목마다 좀 실적은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PCB 쪽에 업황이 부진이 이제 시작이다 이러면서 PCB 관련주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고 오늘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 좋을 때 시장 나쁠 때 같이 시장과 동행하는 섹터 반도체 뭐 전기차도 오늘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다 같이 움직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아무래도 좀 이제 보혜수 물량권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이 좀 떨어지죠. 하지만은 뭐 요번 건 지나가면서 다시 또 이제 충분히 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양극재 쪽도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섹터 전기차 반도체 쪽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좀 있을 때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빠질 때는 오히려 이런 쪽들을 좀 모아가고 시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점이다 싶을 때 또 매도를 해주고 하는 형태의 시장 관련주들로는 두 섹터를 좀 주목을 좀 계속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미국장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테슬라가 또 한 차례 7% 올라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빅테크주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요. 애플 그리고 반도체 등등까지 이제 뭐 DDR5의 모멘텀도 더해졌지만 이런 쪽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오늘 뭐 배터리까지 반도체까지 다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원주 전문가님 흐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 이끄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뭐 리노공업, PSK, 뭐 원익 QNC 뭐 대부분 다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죠. 그러면서 지금 AI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뭐 25% 급등 지금 VI 걸렸어요. 지금 솔트룩스도 지금 한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 셀바스 AI 이거 지금 15% 넘게 상승 같이 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쪽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나오면서 지금 리바운딩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2차전지 쪽은 빠질 때 매수지 저는 뭐 추격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개선이 되면 2차전지 쪽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하지만은 뭐 굳이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좀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 대신 반도체 주식들은 모멘텀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확대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음봉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갭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역시 음봉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초가에서 좀 내주면서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 업체 현대차, 기아까지 오늘장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탄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나란히 1%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테슬라발 치킨 게임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또 현대차, 기아의 주가 회복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AI 관련주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관련주 시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그 챗봇 최대 수혜주로 엔비디아가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오픈 AI에 전체 12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다시 AI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하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합니다. 23%, 솔트룩스 11%, 셀바스 AI 16%,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등 강세를 보여주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 종목들의 시세를 뭐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벌써부터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계속해서 뉴스에서 이제 AI 관련 부분을 좀 쳐주기 때문에 계속 시세를 내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갈까? 이거를 맞추기는 너무 힘들고, 어쨌든 대장주가 지금 솔트룩스가 제일, 셀바스 AI하고 여기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두 종목의 시세가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시세가 이제 당연히 다들 꺾이겠죠. 뭐 많이 있습니다. 마인즈랩,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 브릿지텍, 이노뎀, 뭐 이런 메타랩스까지 다 이쪽으로 엮여 있는데, 솔트룩스하고 셀바스 AI 뭐 쉽게 보면은 뭐 한 5일선이나 깨지게 되면은 매도 자리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시고, 지금은 저는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테마죠. 어떻게 이제 뭐 MS에서 챗봇 한다고 그래서 이 회사들 실적이 이렇게까지나 늘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의 문법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대장주가 꺾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는 어떤 종목으로 파악하실까요? 지금은 코난? 솔트룩스를 파악하는데 예. 셀바스 AI도 같이 움직이긴 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AI가 더욱더 주목을 받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이슈는 계속되어 왔고요. 이제 1월 25일 수요일장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성장 모멘텀인 AI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IT 전반적인 움직임 오늘 좋습니다. 특히 그 D램 가격의 바닥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DDR5 관련 주식 가운데서는 오늘 대덕전자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심텍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 마이크로 프렌즈 이 종목은 좀 저조하네요. ISC, 마이크로 컨텍솔 이런 종목들이 2% 넘게, 테크윙도 2%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DDR5주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또 소부장 가운데서 좀 가장 강한 것이 지금 FST입니다. 13% 넘게 급등을 하면서 18,7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영 3.5%, 한미반도체, 호공정 쪽 이런 종목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공정 쪽의 유진테크, PSK,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등 이들 종목들이 2에서 3% 오르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부품주 가운데 리노공업이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소부자 가운데서는 리노공업과 오늘 FST 이런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SNS텍도 4% 넘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IT 관련주의 상승세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볼까요? 최원지 전문가님. 역시 반도체 소부장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휴 동안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상승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소부장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같이 뭐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이고, 실적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될 것인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가에는 뭐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 모멘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반도체 주식이 저는 현재 IT 쪽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빠질 때마다 저는 모아나가는 비중 확대 전략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 주식 가운데서는 센트럴 모텍 이 종목이 3.3% 오름세를 보여주고요. LNF, LG 에너지 솔루션 2.7에서 1.7%, MS 오토텍 1.9%, 또 HYTC 이런 소형주 가운데서도 KEC 이런 종목들 사실 이들 종목이 좀 주가 회복세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런데 일단 테슬라 관련 주식들 또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고요. 배터리주 가운데 삼성 SDI 오늘장의 강세 4.36%까지 상승하면서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 따라 좀 더 올라설 수 있을지 많이들 답답하시긴 할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요? 예, 배터리주. 배터리주들은 이제 테슬라 테슬라하고 관련주. 같이 뭐 연동되는 몇 종목, 뭐 테슬라 관련주로 되어 있는 쪽 빼고는 이제는 테슬라랑 너무 연관 짓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지수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관련주들은 또 올라갑니다. 삼성 SDI도 올라가고 뭐 LG화학도 올라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그 GM하고 합작이 무산된 부분들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권에 있죠. 그래서 뭐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삼성 SDI보다 더 위쪽에 좀 그 상승폭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고해수 물량권으로 아마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구간에서 오히려 좀 매수 가는 구간,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도 다들 지금 이제 뭐 차트를 보면은 뭐 쌍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은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올해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수요에 대한 예상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감소될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하지만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배터리 쪽에는 반등들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지금은 저는 이제 배터리 뭐 소재든, 또는 뭐 셀업체든지 간에, 지금 충분히 지금 가격적으로 뭐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불안하시면 조금 이제 모아가는 부분도 가능하다. 양극재든 뭐, 다른 뭐 첨가제든 뭐 첨보 같은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동화기업도 마찬가지고 전해질도 마찬가지고 다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장비주도 마찬가지죠. PNT 같은 종목도 다들 지금 이제 빠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유력한 종목들, 특히 올해도 실적 성장이 가시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통과하면서 또 배터리주의 움직임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주 가운데 경동도시가스 4% 넘게 상승하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리오프닝주 저조합니다. 이 가운데서 미용기기 중에서 루트로닉 2%, 바이오플러스 1.99%, 휴젤이 1.8%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임플란트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현지 전문가님, 오스템 임플란트 공개 매수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또 전략 어떻게 세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임플란트주 다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개 매수 가격 MBK 파트너스랑 유니슨 캐피탈이 19만 원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근처 가면은 그냥 매도고, 뭐 초과로 뭐 19만 원 뭐 오버슈팅 나올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오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지. 뭐 공개 매수 가격이 19만 원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18만 7천 원, 뭐 18만 8천 원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9만 원과의 어떤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면 매수, 그 근처에 다가오면 매도, 이런 전략 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지금 임플란트 관련 업체들 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차라리 오스템 임플란트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덴티움이나 디오 이런 쪽으로 투자가 더 낫지 않나, 바텍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덴티움이 7%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AI뿐만 아니라 로봇으로까지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죠. 로보스타가 8% 강세고요. 휴림 로봇 4%,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7% 오른 69,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가 8%까지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로봇주들은 요 근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좀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의 키맞추기성 반등들이 계속 일어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뭐 상승폭 같은 것들, 물론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이제 못하면서 어쨌든 시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로보스타도 급등이 좀 나왔고요. 뭐 로보티즈도 많이 올라왔고,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올라온 중이고, 키맞추기성 반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의 어떤 그런 키맞추기성 반등이 어느 정도는 지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위쪽으로 갈까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더 낫고요. 지금은 따라잡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이제 로봇주도 조정 들어오지 않겠어요?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 뭐 SPG라든가 티브 로보틱스도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해서 뭐 단기 매매하는 전략은 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졌죠, 지금. 21선과의 이격, 그리고 21선과 61선과의 이격, 이거 두 개를 보시면은 위쪽이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차익 매물 나올 만한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고, 뭐 한 가지 모멘텀이 계속해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작동할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테마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가격 되돌림은 있게 마련이고요. 예,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KINX가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뭐 말씀해주신 강한 종목들 신고가 경신인데요. KINX가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 다우데이터도 동반해서 고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KINX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주로 또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창투사, 증권주, 또 금융주의 고점 경신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주가 움직임 전체적으로 좋은 하루. 자, 환율 시장의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하면서 원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우선 NDF 기준으로 1.85원 하락했고 이제 전일 대비 2.5원 하락한 1,233원에 출발한 오늘 환율인데요. 달러화 자체는 속도 조절 가능성과 국채금리 하락과 연동되면서 좀 소폭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고, 유로화는 유로존 PMI 호조 기반 경기 회복 기대와 위험 선호의 영향에 좀 상승했습니다. 파운드화는 소매 판매 및 PMI가 부진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유입되자 하락했고요. 엔화는 BOJ의 정책 유지 영향력이 이제는 조금씩은 재료가 약화되면서 소폭 되돌리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외적 재료를 기반으로 금일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경기 회복 기대 속 위험 선호 심리와 글로벌 약달러 흐름 연동되며 1230원 하향 이탈 시도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 및 고용이 아직 견고한 상황에서 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연착륙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 선호 심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기 및 에너지 공급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경기 회복세가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 선호 심리에 일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외인들의 국내 증시 수익률 기반 원화 매수세가 확인될 수 있으며 환율 하락에 우호적 환경 마련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드 윌러 연준 이사가 2월 FOMC의 25bp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후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는 점 역시 금일 롱플레이에 좀 부담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리적 원화 강세 및 대외적 롱플레이 부재는 금일 환율 1230원 하향 이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 등 실수요 매수는 하단을 지지합니다. 연휴까지 내고 물량이 거진 소화되었다는 점에서 수급 주도권이 내고 물량에서 결제 수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수요 매수는 하단을 지지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금일 환율이 1230원 하향 이탈 시도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1230원 하향 이탈 시도 후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며 제한적 하락세를 보일 전망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장초에 이러한 하단 지지 역시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금일의 레인지를 보자면 1227원에서 1237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보다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군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러화 약세, 유로화 강세, 또 엔화의 되돌림으로 엔화 역시도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상단은 하단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은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하단을 1227원 선으로 열어뒀습니다.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오늘 장은 1234원 선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1227원 선에서 1237원 선까지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전략의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실까요? 시장 강세 예상한 대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는 계속 주식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조정시마다 계속 사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뭐 2,450 영업일을 기준으로 내일하고 이제 모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450에 안착하느냐 그 여부 좀 체크해 보시고요. 설사 안착하지 않더라도 저는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언제지요? 12월 1일 날에 고점이 코스피 고점이 2,501이었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느냐. 중장기적이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고 계속 저번 주서부터 말씀드리는데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런 장세 아주 급등하지는 않지만 계속 저는 조금씩이라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만 지켜줘도 우리나라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500 차트 잠시 보시면은 지금 현재 S&P 500 지금 종가가 4,016인데 저는 뭐 4,100 넘어오면서 4,200 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인 긍정적인 시간간 유지해야 된다. 주식 급락 없으니까 급락하면 오히려 땡겨고 빠질 때마다 계속 주식 매수하자. 저런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원주 전문가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완만한 우상향 전망을 해주셨고요. 예, 계속해서 기회 될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그런 관점에서 자, 어떻게 또 포인트를 잡을지 사실 너무 잘 올라가니까 또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한 양봉을 뽑아낸 이후에 오늘 장은 조금은 그래도 갭상승을 해주고 200일선에 대한 저항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제가 S&P 500의 그 4천선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S&P 500이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에 위쪽으로 4천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지금 위쪽을 막고 있던 지붕 돌파가 지금 살살 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살살 그 지붕을 위쪽으로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은 거고요. 이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이 이런 흐름으로 아마 이제 FOMC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정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지금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하락 장세가 끝나고 이제는 기간 조정 장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 뭐 이제 중요한 이제 변화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가지고 급상승 나오진 않지만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방으로 지금 500일선이 4,200선에 있어요. 아마 그 부분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 본다면 1,00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일선과 1,001선 사이에 움직임을 상당 기간 동안 좀 가져갈 걸로 좀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이번 주는 시작은 일단 좋아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계속해가지고 쭉쭉쭉 오른다기보다는 FOMC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종목 장세가 계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대응들 하시고 FOMC 이후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 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공방 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이야기되는 닉 티미라우스가 연준의 25bp 금리 인상, 그 이후에 봄 지나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라는 관점이 또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FOMC 회의, 많은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 라이브에서 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의견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후 4시에 어떤 내용 다루실까요? 예, FOMC 이후에 다가올 중요한 변화, 뭐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예. 결국 이제 저는 FOMC 이후에 사실 그 S&P 500이 4,000원 돌파할 줄 알았더니 미리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미리 지금 호전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 과연 어떤 변화들이 올 거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0선 이달의 저점이었는데요. 2400선까지 단숨에 뚫고 올라갔다가 이틀 딱 쉬고 또 설 연휴 전후로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후 4시에 신기수 전문가의 FOMC에 대한 전략 의견 함께 해보시죠.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